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죠. K가 이렇게 딱 주어졌다. 그러면 거의 다 같은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평균 지름이 55, 평균 지름입니다. D. 평균 지름 55mm. 소선의 지름, 소선이라면은 저 스프링의 작은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선의 지름 5mm. 요거는 D라고 하겠습니다. 스몰 D.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의 하중이 1kN이 가해질 때 스프링에 발생하는 최대 전다 능력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전다 능력입니다. 최대 전다 능력은. 그 다음에 뭐 이게 응력 수준 계수 K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C는 스프링 지수입니다. 스프링 지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제는 거의 뭐 수치만 약간 밖에 대동 소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식을 떠올려야 되는 건 이 식을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이 식을. 물론 이런 그림들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소선이고, 그 다음에 평균 지름 전체 지름이고, 소선의 지름 스몰 d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림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요 식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타우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저 토크는 뭡니까? 그래서 타워하고, 그 다음에 단면 개수, 그 다음에 이거는 타워 곱하기, 원래는 이게 저 I 원형이죠. 원형의 이 저 단면 2차 모먼트, 그 다음에 E 값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면은 2분의 뭐 D, 그 다음에 이제 32분의 파이 D 뭐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우고 해서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은 타워 해서 이제 16분의 파이 D 삼성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소선의 지름 보면은 W 곱하기 2분의 D가 요 똑같죠.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면 계수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원형이기 때문에 32 파이 D 4승을 이렇게 2분의 D로 나누죠. 그죠? 단면 계수라는 것은. 그래서 16분의 파이 D 3승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이거 다 푸는 시간 또 이제 아끼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타워를 요 두 개를 갖고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딱 묶어내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이런 식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K는 그냥 앞에 붙여주면 돼요. 여기에 K를 앞에 딱 응력 수준 계수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C는 스몰 d 분의 라지 D입니다. 그냥 11을 이렇게 구하는 거에서 C를 입력하는 작업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게 시간을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완전히 요 식을 완전히 기억을 하시고, K도 C도 이제 스몰 d 분의 라지 D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서 반복을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문제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관의 열응력 발생이 우려될 때 이를 흡수하기 위한 신축 관이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 신축 관이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열응력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열응력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게 파이프에서 어느 정도의 신축 기능이 있어야만이 이제 피로 파괴에 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면은 주름간 이염, 미끄럼 이염, 수입을 이염이 맞습니다. 플랜지 이염은 그냥 탁 완전 플랜지로 완전 커넥션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이염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체 토크 컨버터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유체 토크 컨버터입니다. 그럼 유체를 이용해서 어떤 토크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유체 토크 컨버터를 보면은 펌프가 있고 스테이트가 있고 터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자체를
펌프, 터빈 스테이트, 릴리프 밸브는 뭡니까? 이게 최대 압력을 정해 놓으면은 최대 압력이 이상 걸리면은 이제 드레인 시켜 버리는 거죠. 탱크로. 그런 저 안전 밸브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